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YC가 오늘도 1.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를 보면요. 2.5% 정도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중요합니다. YC가 오늘 올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이슈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보고 가셔야 되는 게 하이닉스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HBM, 그렇죠? AI 반도체가 시장을 조금 흔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오고 주도했었다는 건 맞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지 않고 시장의 이 상승폭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시세를 유지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계속된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때문이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시장을 받치면서 이끌고 왔고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중대형급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끌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 움직임을 만든 게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동안 오른 주식이 아직까지도 큰 조정 없이 물론 중간중간에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 그쵸? 한미반도체 이렇게 보면 자, 이 구간에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이런 구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니라 상승하는 구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한미반도체 이하의 주도주급들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는 겁니다. 이 바뀐 주도주의 움직임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요. 반도체 종목군이 원래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국 시장 말고 미국과 한국을 만약에 딱 본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은 메모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같았을 경우에는요. 메모리가 매출이 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려면 비메모리의 다음 버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가 발을 같이 맞춰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오면서 고사양을 요구하게 되었고 고사양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할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Y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PSK 홀딩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PSK 홀딩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오늘 4%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뭐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 뭐 하나 마이크론 4% 빠졌고요. 그리고 뭐 동진 세미캠 또 2%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동진 세미캠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락세를 만들어냈고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 그리고 올해 예상치조차도 나쁘지 않은데 시세가 처지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PSK 홀딩스도 많이 올랐지만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YC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YC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 나와야 될 조건을 하나만 딱 꼽아봐라 그러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지켜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시세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많이 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닉스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YC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상황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고가는 96,000원 정도가 되고요. 이 가격대를 아직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적자 구간에서도 고가를 돌파해서 19만 원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이런 상승분을 뒤로 하고 삼성전자의 상황은 아직까지 고가를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실적은 개선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종목, YC 같은 중소형급 종목이라면 이런 종목군들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 한국 시장의 거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른 종목군들의 상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의 강세 종목이 있고 약세 종목이 있지만 그 구간에서 보더라도 지금 미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도 크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남겨두고 있지만 크게 위험 요소를 띨 건 없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 딱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충분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전까지는 YC와 같은 그렇죠. 강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시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에 살래? 그리고 내가 얼마에 팔래? 어디까지 보유할래? 그리고 보유 기간은 어디까지 가져갈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가려면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에 맞춰서 매매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격을 얼마에 잡을지 그리고 내가 보유 기간을 얼마를 가져갈지 그렇죠? YC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력들의 움직임을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세력들의 움직임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제 매수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 매매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을 때 충분히 하락 구간을 맞추고 있을 때 그랬을 때 YC가 튀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YC가 가격을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YC의 실시간 매매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첫 번째, YC는 HBM 관련주입니다.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요. 그런데 웨이퍼 테스트 장비든 아니면 완성된 패키징 장비든 간에 중요한 건 테스트 장비라는 겁니다. 즉 수율을 잡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수율을 잡으면 잡을수록 마진율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그렇죠. 미세화 공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 장비 쪽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가격 부담이 있는 즉 조정을 받지 않는 구간에 있다면 그 종목은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은 그 이후가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은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YC의 시세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타점을 잡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매 내역인데 실제 제 매매 내역입니다.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 있고요.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제가 고가 돌파한 이후에 매수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나왔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일진전기, 대원전선, VT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중에서 매도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이어왔고 그리고 오늘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한 결과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일진전기 그쵸?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그쵸? 수익을 실현해가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점 그리고 그 밑에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랑 YC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수익이 나는 구간은
동일하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그쵸?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YC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쵸?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YC에 대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하면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뜬다. 즉 Y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가격 부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을 보자. 이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